안녕하세요. 네, 아니 1교시 녹화에서도 김윤상 아나운서를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부모님도 그렇고 많이 걱정하세요. 너 선배님 정말 괜찮은 거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걱정하세요. 저를. 댓글에 김윤상 재벌설이 있어요.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계속 총알이 있냐고. 그러니까. 화수모처럼 계속 나오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재벌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재벌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조금씩 망해가는 건데 오, 많이 지금 모으셨었네요.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입사한 지 한 6년 차죠. 6년 동안 모은 모든 시드 머니를 다 박은 거죠. 근데 저는 왜냐면 적금이나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돈이 조금씩 까여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마음이 아픈데 6년의 노력이 다 헛수고로 들어가는. 아직까지 헛수고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동안 그래도 좀 번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번 거를 많이 다 깎아 먹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적자로 들어서요. 근데 김윤상 아나운서 이렇게 적자인데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이 5G의 최대 수혜주는 슈카형이다. 그래 사실상 돈을 여기서 쓸어 담고 있는 사람은 그치. 슈카형이다. 슈카 상장설까지 있던데 슈카월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카월드 상장한다고 지금 이미 상장사 쪽에다가 넣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상장 좀 시켜주셨으면. 상장의 그 상자도 받아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왜 제가 수혜주예요? 맨날 5G 얘기해가지고 5G 미리 다 사놓고 방송에서 5G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정보 안 알려주고. 그리고 5G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로 컨텐츠 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구독자 맞아. 제 주변에서도 물어봤어요. 저한테 5G 그거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슈카 형이 뭐라고 했냐고 방송 끝나고 했는데 나도 들은 게 없다 진짜. 맞아. 저한테도 진짜 되게 많이 물어봐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알아서 투자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 지금 적자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형수님이 5G 쪽에서 일하세요? 뭘 5G 쪽에서 일을 해요? 어디에요? S야 아니면 K야? 계속 아니면 얘기하시길래. 자, 오늘 주제는 이러한 지금 저를 향한 이런 악성 루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고 똑같이 지난주에서 지지난주에 우리나라를 그 덮었던 루머가 하나 있었죠. 아, 김정은 사망설, 정은 건강 이상설. 건강 이상설. 야, 심지어 뭐 식물 인간설에서부터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저 사진부터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저게 같아요. 사실 예, 저 사진. CNN CNN, 인도네시아 네. 사진인데 근데 저 옆에 리정혁 씨. 왜 현빈 씨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리정혁 씨 있는 리정혁 거죠? 대위가 있잖아요. CNN 인도네시아에서 현빈 씨 사진을 넣었다가 사과를 했대요. 맞아, 맞아, 실제로. 맞아.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이거 보는 인도네시아 분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일 놀란 건 현빈 씨 아니었을까? 내가 왜 저기서 나와? 이 얘기를 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이제 있을 때 김정은 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시장이 군 생활했어요. 막 흔들렸었거든요. 힘들었겠다. 어땠어요? 아 그때 진짜 전역하기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부품 꿈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말년휴가 때쯤 아닌가요? 네, 그때가 한 1월 달쯤이에요.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딱 이제 휴가 전역하면 뭐 하지? 막 플랜 짜고 있었어요. 막 그래 이거 하고 막 울려요. 뭔 일이야? 야 김정일 죽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럼 어떻게 전역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탈출 생각을 우리끼리 막 짰어요. 야 전역해야 된다고 우리 전쟁 날 수도 있다. 근데 예전에 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힘들다가 결국에는 다 정리가 되고 이게 사실 군부대에서 난리였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완전 난리가 나가지고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런 사망설이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니까요. 정말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 어떤 북한의 그런 루머가 돌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죠. 일단 네.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럼 오늘의 주제는 과연 실제로 만약에 이게 루머가 아니라 진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됐다. 갑자기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알아놓으면은 네. 진짜 대박 날 수도 있겠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물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진짜 된다면은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뭐 환율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섹터라 그러죠. 어떤 종목, 어떤 산업군이 가장 각광을 받았을까? 궁금하긴 해. 요게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통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할 때는 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왜냐하면은 그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블랙스완 들어봤죠? 그 주인공이 뭐였죠? 시은 씨? 블랙스완 주인공? 기억이 안 납니다. 5글자였는데. 영화 그 발레. 뭐예요, 이게? 발레. 이름이 뭐더라? 백조의 호수. 맥주도 발레 하시던 분 영화 블랙스완이라는 게 이게 2001년도에 등장한 단어인데요. 경제학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평상시에는 백조가 다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까만색 백조가 등장을 하더라. 네.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사건을 보통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통일을 감안하고 항상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통일은 대응을 하는 거지. 통일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지금부터 투자를 못 할 수는 없으니까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독일이 있죠. 독일이 통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은 오보의 긍정적인 효과였죠. 근데 동독과 서독은 그때 당시 통일했을 때를 보면은 국토 면적이 일단 서독이 2배 이상 넓어요. 인구도 3.7배, 국토는 2배 이상, 경제력은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요. GDP로 따지면 자기 반만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약간 흡수합병을 한 거죠. 근데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일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남한이 커요, 북한이 커요? 땅 사이즈가? 비슷비슷합니다. 북한이 좀 더 크지 않아요? 땅은 거의 비슷하고요. 한 네. 10% 정도 차이가 나고 인구. 북한이 조금 더 크죠. 인구도 동서독은 3.7배인데 우리나라하고 남한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나라하고 남한은 우리나라하고 남한이요? 아니 우리나라하고 우리는 오! 위험한 어? 발언이에요. 간첩 신고 몇 번이죠? 간첩 신고 113인가? 어? 어쩐지 말투가 좀 수상했어. 그에 비해서 1인당 GDP는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배? 10배? 50배. 50. 오! 거의 비슷. 그렇게나 많이 나? 1인당 GDP가 40병 차이. 그럼 통일되면 너무 안 너무 좋은 힘들 거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뭔가 변화의 폭이 클 거라는 걸 진짜 예상할 수 크겠다. 있죠. 경제력 차이도 통일을- 어마어마하고 이제 예전 뭐 캐나다 유학 시절에 여자친구가 독일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일이 되고 엄청 힘들었다는데요, 경제가. 진짜 되게 심각하게 힘들었다던데. 맞아요. 영어 그때 공부를 당시에 독일이 통일 이후에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독일인 기준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어요, 독일을.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 1990년대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 맞아, 엄청 힘들었대. 일단 독일이 어떤 변화를 얻는지 보면은 일단 통일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발전. 물론 화폐, 발전을 화폐, 먼저 하겠죠. 화폐. 화폐를 먼저 해요. 오, 그렇다. 당연한 얘기죠. 통용돼야지. 왜 칭찬받는 말하면 항상 안경을 한번 이렇게 올려. 협찬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이랬어.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우리 남한의 원화를 북한에 있는 돈하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대 몇으로? 그게 몇 대 몇으로 바꿔줘야 되냐? 이게 또 이슈로 떠오르잖아요. 야, 독일 통일할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가 동독의 돈보다 훨씬 더 높았겠죠. 그런데 그 높았던 비율로 바꿔주면은 동독이 순식간에 가만히 안 가난해지잖아요. 있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기업과 기업이 흡수합병을 할 때에도 주식을 몇 대 몇 회 비율로 막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막 반발도 심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서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원화를 많이 찍어야 돼. 엄청나게 찍을 걸로 예상은 되죠. 종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참신한 아이디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자, 돈을 많이 찍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 하죠. 오, 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통일을 딱 하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리게 될 거예요. 물가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일단 상승세를 타게 돼요. 그래서 서독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긴 올랐어요. 물론 동독 부동산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 거,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한 1년 정도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독일이 지금 잘 살고 있고 일단 근데 통일 직후에는 불안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전쟁 시와 비슷하게 주가가 거의 폭락을 하지 않았을까. 독일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요. 독일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독일은 처음에 통일이 된다 그랬을 때 야 이제 투자할 게 엄청 늘어나잖아요. 와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기대감이 막 상승합니다. 통일 직전에. 그래서 통일 직후에 주가가 30% 정도. 지금 우리가 2000이라고 치면은 한 5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거죠. 2500, 2600까지 쫙 올라요. 기대감에 따라서 독일도. 그랬다가 막상 통일을 해보니까 너무 지원해주기 너무 너무 힘들어. 많은 거야.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원래 주식이나 이 자본주의는 뭔가 안정이 돼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막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5년을 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년을 주식시장이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옆으로 가다가 5년 정도가 딱 지나고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주식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2000에 있던 주식이 7,500까지 올라요. 7,500? 이게 91년도에 통일을 해서 2000년도 IT 버블이라는 게 오기 전까지 7,500까지 찍어요. 그 우리도 통일되면 오르려나 그렇게? 우와, 코스피 만 되는 거 아니야, 만? 많이요? 우리도 오르지 않을까요? 안 그럴 거면 그렇게 통일 해서- 왜 해? 맞아. 일단 우리가 통일되는 양상이 정말 중요할 텐데 만약에 위에서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우리나라 탱크가 뭐 38선을 뭐 휴전선을 밟고 올라가서 어디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뭐 문을 안 열 수도 있겠죠. 의미가 없죠. 이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평화롭게 평화로운 통일이 된다면은 포텐셜 자체는 엄청나죠.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를 보면은 경제적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그 포텐셜 때문에 한 5년 10년 어렵겠지만은 그 뒤에 7,500 독일은 2,000에서 7,500 갔거든요. 우리도 2,000에 있는 게 7,500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북한에 투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을까,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옥류관.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평양 냉면에 걸겠습니다. 체인점은 빨리 내가 만들어야지. 그것도 평양에다가 괜찮다. 아니지. 아니죠, 서울에다가. 옥류관 그 사람 데려다가. 그럼 나 이대주주 하면 안 될까? 네? 거기에 이대주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방금 말한 게 리테일 쪽이거든요. 독일에서도 가장 많이 한 10년 뒤에 리테일. 가장 많이 오른 산업 중에 하나가 네. 리테일이에요. 어. 왜냐면은 우리 리테일이라는 게 우리 개인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동소독도 통일되는 순간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객이 되니까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리테일 쪽은 열리자마자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봅시다. 뭔가 통일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항상 반응하는 주식이 있어요. 항상 반응을 먼저 해. 통일을 하면 가장 먼저 까는 철도. 게 뭐예요? 건설. 건설? 도로. 도로? 이런 거.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이 원래 되게 강자였는데 해외 건설에 2010년대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보면서 사실 건설주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건설주나 금융주나 리테일 아니면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통일이 되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독일 통일 후 12년에 걸친 누적을 조사해 놓은 건데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는 물론 건설이 있고 방금 말한 리테일이 있어요. 근데 12년간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오른 업종 섹터가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가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졌어. 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은행. 정답. 어? 금융업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가잖아요. 만약 정말로 투자할 곳이 많은 기업들이 서로 와서 먼저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그랬어요. 그러겠네. 아니 요즘에 근데 은행주 보면은 예전에 말씀하셨던 8, 90년대에 비해서 은행주 주가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것도 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은행주가 왜 그렇게 주가가 낮겠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럼 금융주에 투자해라. 금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시총 1등이 S전자잖아요. 그럼 네. 통일되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오를 것 더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르나? 대장주인데 근데 와 불매하고 우리 S전자 사지 말고 우리 북한 일렉트로닉스 사야 됩니다. 막 이러면 어떡해? 나만 불매운동. 나만 불매운동. 통일했는데 갤럭땡이 아니라 그 우리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별, 우리땡. 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거를 북한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무시하나?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처단하라! 저자를 처단하라. 끌고 가라! 근데 일단 우리 S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가격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S전자는 글로벌 주식이잖아요. 글로벌로 파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사실은 그 북한이 통일된다고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일단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겠죠. 분명히 수혜지긴 하겠지만은 워낙 글로벌한 주식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독일 회사도 우리나라의 그 S전자 같은 분명히 그런 회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독일 회사 중에서는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큰 주제에 묻혀서 그런데 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쫙 가로지르는 변화는 사실 컴퓨터나 인터넷. 인터넷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인터넷 회사였나? 인터넷 회사가 쭉 그 변화를 올라타서 올라간 독일의 거죠. 인터넷 독일의 인터넷 회사?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죠. 쌉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통일이 딱 됐을 때 물론 통일 관련주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에 올라탄 회사는 통일과 뭐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회사가 아마 뭐 거의 100배 올랐죠, 100배. 그러면은 우리 그냥 S전자에다 넣어놓으면은 맞아. 통일되면 한 100배 오르겠네요. 그러네. 아 결론이 그렇게 납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결론이 굴로 가?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도 S전자다. 아니 여기도 S 여기도 S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통일이 됐을 때 물론 통일 관련된 시장이 넓어지는 주식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당시에 흐르는 변화에 올라탄 5G인가 그럼? 5G나 클라우드 시대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면 바이오 뭐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통일이 와도 막히짐 없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정답은 진짜 IT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뭐 코로나 이후에도 나스닥에서 IT 기업들은 굉장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IT가 또 답인가? 근데 또 아까는 약간 금융 쪽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요새 은행주 배당률이 5% 이상이래요.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또 배당은 또 약해가지고 예적금 할 바에는 이런 배당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아니 결국은 뭐 안 알려주잖아. 나는 무슨 통일 테마주 이런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테마주 되게 좋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또 알려주는 척하는 표정 아니야. 나온다 또. 잘 알려주는 생각해봐요. 척하는 표정 나온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통일을 하면 코스피 자체가 통일 테마예요. 굳이 우리가 통일 테마주를 찾을 필요가 없어. 통일 테마주라고 나오는 거는 시은 동무 통일을- 끌고 가라. 아니 끌고 가라. 여자를 쳐다봐라. 너무 무거워요. 감옥에 쳐넣어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은 모 기업이 뭐 배가 오른다. 통일 됐든 말든 이렇게 막 쭉쭉 오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신경 써서 그 변동성을 먹을 생각보다 이 통일이 되고 10년 뒤에 과연 어디 섹터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굳이 그 변동성에 눈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딘지 안. 원래 안 알려줄 거 아니 알려줬잖아. 다 말해줬잖아요 지금. 자, 어디 자, 섹터가 자. 좋았는지. 채널 돌렸어. 지금 채널 아니 돌렸어. 최근 몇 주 좀 알려주시니까 그 너튜브 조회수도 그래 늘고 시청률도 오르고 올랐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만 더블리스크 찍고 가요. 시범 1등도 했다고. 하나만 찍고 가요. 하나만. 맞아. 하나만 찍고 가요. 축하픽. 통일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다음 답변을 주를 기다리는. 다음 주를 기다려 보시죠.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다 함께 통과!